이 마지막으로 오늘 다뤄볼 그림이 바로 이 까마귀가 있는 밀밭인데요. 많이들 이제 이 까마귀가 있는 밀밭이 그 반 고흐가 그린 마지막 작품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1890년 7월 초에 이미 마무리가 된 그림이었고 그 이후에도 죽는 날까지 한 3주간 더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려졌던 마지막 여러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을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어두운 하늘이라든가 죽음을 상징하는 까마귀들, 그리고 세 갈래 길,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상징성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그림이 마치 반 고흐가 유언장처럼 남긴 그림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오베르에 가면 요 밀밭이 그려진 이 자리에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좀 아트 투어를 가게 되면 여기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반 고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 고흐는 자살했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의 사건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1890년 7월 27일 밤에 복부에 총상을 입고 반 고흐가 여관으로 돌아옵니다. 밤 9시쯤 됐다 그래요. 깜짝 놀란 여관 주인한테 반 고흐가 내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말을 했고요. 여관 주인이 이제 동네 의사를 불렀는데 그 의사가 하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신과 의사인 가시에 박사를 불러서 가시에 박사가 여관에 와서 반 고흐를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반 고흐가 거부했다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치료하면 나는 또다시 이 고통스러운 자살 시도를 또 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가시 박사가 상처 부위에 피만 닦아주고 치료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 박사가 그 반고흐를 죽음으로 몰았다라고 오해를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동생 태호가 도착을 했고요. 하루 정도 같이 있다가 29일 새벽 1시에 반고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긴 마지막 반고흐의 말이 고통은 영원하다. 되게 죽는 순간까지도 되게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얘기한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분명 반 고흐는 자살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타살설이 제기됐습니다. 그 타살설을 제기한 것은 이 미국의 미술사 연구가인 스티븐 나이페라는 사람과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라는 두 사람이 이런 반 고흐의 인생에 대해서 책을 내면서 타살설을 제기한 건데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반 고흐한테 누가 그 시골에서 총을 줬겠느냐. 그리고 자살을 하는데 왜 머리나 심장이 아니라 복부를 쐈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자살을 했다면 스스로 권총을 쐈다면 손에 화약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조사에도 그런 흔적이 없다. 그리고 현장에서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의문점들로 타살설을 제기했고 그렇다면 누가 반고흐를 죽였느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당시에 반고흐를 괴롭히던 불량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실수로 고장난 총인 줄 알고 총을 쐈다가 그것에 반고흐가 맞아서 상처를 입었고 반고흐는 이제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자신 스스로도 이미 자기의 삶이 이제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자살이라고 말하고 그 아이들의 죄를 덮어주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라는 타살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것에 대한 답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렸고 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공식적으로는 방구는 자살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타살설도 있다. 그리고 그 타살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인데 사실 저도 이거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되게 유명한 영화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